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청기 TV에서 다룰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상품 종류, 보상하는 한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보험가입이 특약으로 다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부분들은 굉장히 넓은 착한 보험이니까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이렇구나에 따른 부분들을 유용하게 보험 영상 정보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 가지, 또는 일상생활 중에 피보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우연하게 어떤 사고나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타인의 대입 및 대물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래서 손해배상금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 정도로 정의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피보험자 본인은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품 종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 자녀,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 각각 좀 약간 피보험자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고, 피보험자의 범위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둡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어떤 우연한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 두 번째는 자녀 일상 배상 책임.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미혼 자녀 30세 이하인 경우에 단독 피보험자로 자녀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고, 피보험자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보면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주소로 보험가입 당시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동거 중인 친척이다 까지도 피보험자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한도 보시면 대입 및 타인이죠. 타인이 다친 경우 대입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1억 원의 보상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내가 내는 비용이라고 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다행인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누수, 물이 새는 거죠. 누수의 경우 50만 원, 누수 위에 대물 사고는 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그냥 보험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하면 누수나 이런 거는 최고 한도 금액을 뛰어넘지는 않겠지만 화재에 따른 부분이 발생하면 피해에 따른 보상액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중복으로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이 혹시라도 있을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중복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요. 그러면 한도 금액이 늘어나죠. 하나 했을 때는 1인당 1억 원인데 두 개, 세 개 하면 거기에 한도 금액처럼 더 늘어나는 거겠죠. 중복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고, 자, 보상하는 손해 한번 보시면 저희 취미 활동이죠. 취미 활동사 겨울 스포츠 대표적으로 스키, 보드 타다가 스키어들, 보더들 타다가 충돌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게 일상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고, 학생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많죠. 조그만 것부터 큰 사고, 체육시간,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발을 힘으로 차는 힘으로 가는 자전거나 킥보드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대물사고의 대표적인 거 누수, 화재.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이 누수나 화재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된다.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는데 내가 자전거 운전하다가 아니면 걷다가 우연하게 자동차 파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타인이 다쳤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의사고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일상배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타 보험도 고의사고는 안 됩니다. 고의사고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해서 타인을 다친 사고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사고는 일방적입니다. 근데 쌍방이라고 하면 일상배상 책임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겠죠. 업무 수행 중에는 또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아까 인력은 된다고 했죠.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동력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전동휠, 전동 킥보드 사고, 대부분 요 교통수단을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들 하죠. 이용할 때 주의해서 타시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배상 책임으로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교통수단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거 중인 친척이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죠. 동거 친척. 근데 친척이 다쳤는데 비동거 중이라고 하면 보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이게 면책이냐 부책이냐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많이 다툼을 하는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험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 보청기 무료상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TV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길 보험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